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7일 수요일까지 대장주 추격방 모집을 합니다. 와저 인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댓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기간 제한 이런 거 없고요. 계속 배우시면 반복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강의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계속 피드백을 해드려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강하고 어떤 종목이 약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이 설명을 받으시면서 실제로 매매를 하시면서 몸으로 느끼시면 됩니다. 정찰병 투입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있고 그 외에 좀 허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1등주가 있고 2등 3등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분을 직접 몸소 느끼면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한 종목만 쫓아갈 수 있고 강한 종목만 쫓아갔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비중 베팅도 할 수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댓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도 못했죠. 자,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날 7% 넘게 급등하더니 지금도 7%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이 만들어질 거라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삼성전자잖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마치 이렇게 급등하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이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종목이 오르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지금 시장에서 펼쳐지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세력들이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야기해 볼게요. 참 신기한 일인데, 여러분 요즘에 AI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참고만 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존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 많이 정확하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다양한 업무에 뭐 코딩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자료들을 보면 AI만으로 뭐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고 이게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AI 수준이 발전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력이 부족해요. AI가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기 소모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기능은 돼요. 성능은 만들어졌는데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가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멈추지 않고 이런 폭등을 보이고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SK 하이닉스의 기술이 아니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GPU에서 연산을 들어갑니다. 계산을 해요. 두뇌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램에서 HBM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력 상품. 요걸로 전송을 하는데 속도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속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램에서 필연적으로 열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셧다운이 돼요.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거죠. 망가지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닉스의 어떤 기술? HBM 기술이 이 열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높은 GPU의 데이터 전송을 안정적으로 맡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자, 열기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냉각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돌려야겠죠. 그쵸? 그럼 냉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요렇게나 저렇게나 전기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전기가 부족한 거죠. 그럼 전기가 부족하면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열기를 최대한 식힐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쉽게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심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HBM 기술이 SK 하이닉스보다 밀렸어요. 근데 이제 노선을 바꿔서 SK 하이닉스 기술이 더 좋으니까 이 기술을 택해서 삼성전자도 그렇게 HBM을 만들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뭐가 있어요? 파운드리 사업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더 빠른 연산을 위해서 더 조그만하게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산업에 가장 필요한 회사들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으로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래서 AI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지금은 맞아요. 자, 당장 전력 수급을 위해서 기업들이 쳐다보고 있는 게 태양광 산업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전기 수요가 필요한데 또 친환경적인 전기 수요로 대체하라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맞추려면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태양광 산업도 지금 이 AI 붐에 힘입어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태양광 산업 대표 종목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이 있죠. 보시면 이제 화학
화학과 태양광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에서 많이 까먹고 있어요. 그걸 태양광 산업에서 또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무 상황이 조금 저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태양광과 또 연관돼 있는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ESS인 거예요. 전력을 저장해서 사용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당장은 아니지만 약간의 장기 플랜으로 어떤 걸 또 준비하고 싶어 해요. 원전을 다시 복구시켜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 때문에 난리인 게 폐광 같은 데 있잖아요. 폐광은 이제 그 동굴 안에 있으니까 서늘하잖아요. 폐광 안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늘하니까 아무래도 열기가 더 발생할 거고 덜 발생할 거고 그러면서 열기를 식히면서 전력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뭐 띄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우주로 보내면 AS나 고장이 나면 아예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또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은 당장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당장 AI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기능과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황 가운데서 당장 앞에 있는 전력을 보충할 수 있는 게 태양광 산업 그리고 원전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또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전력주들이 힘을 받겠죠. 전선을 깔아야겠죠. 설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리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구리 선물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태양광에는 실버가 들어가요. 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버에 대한 수요도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ESS 종목들은 아직 연구 개발에 진행하는 가운데 있고요. 여기 관련된 회사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뭐 계약이 해지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은요 이제 전기차로 뭘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전기차로 돈을 벌기 이제 힘듭니다. 전고체 쪽으로 가야 돼요. 전고체 쪽으로 가서 고부가 가치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고체를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시키려고 하면 전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것도 해낼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전기차로는 지금 차트가 이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ESS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거든요. 그걸 성공시킨다면 또 얘기와 상황이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재료라는 건 명분이에요. 실제로 이 회사들이 이걸 통해서 매출이 막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AI 중심으로 돈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이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중심 가운데 있으면서 굉장히 주가가 저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그렇게 끌어올릴 정도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세력들에게. 그래서 제가 놓친 것도 있을 텐데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남에 있어서 전력이 정말 부족한 상황인데 이 전력이 부족한 상황을 무엇으로 대체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웃긴 게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는 지금 그동안 벌어놓은 돈들을 그냥 다 투입시켜갖고 빨리 선점하는데 그냥 눈이 돌아간 상태입니다. 뭐가 좋다고 하면 그냥 눈 돌아가서 그냥 사인하고 도장 찍고 계약하고 이게 또 좋다고 하면 그냥 상관없어요. 가격도 상관없어요. SK 하이닉스가 가격을 50% 인상시켰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오케이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AI 초창기다 보니까 성능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뛰어났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해고 바람이 불고 있죠. 그만큼 성능이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능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없었던 전력망 부재가 생기다 보니까 더 애써서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올해의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전력이 결국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지금 AI 성능 대비해서 당장 인프라가 이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의 위기 아닌 위기의 상황도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 그런 위기가 발생하면 지금 주목받고 있던 종목들은 더 많이 주목을 받을 것이고 특히나 전력 회사들도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전력 설비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LS그룹이라든지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차트도 뭔가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이번에 만약 오르게 되면 이게 마지막 랠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어진 기회를 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